4월 27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 오클랜드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템파베이는 토론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조기 강판 당했지만 이후 올라온 불펜들도 전혀 공략하지 못하며 템파베이는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투수력은 그나마 괜찮았었죠. 오프너로 활용한 파티뇨가 호투를 해주었고 이후 올라온 플레이밍이 4피안타 1실점만을 허용한 채 준수한 피칭을 해주었음에도 어제 경기에서는 두 명의 불펜이 잘 막아줬다는 것도 아쉬울 만큼 타격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했던 어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타율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많이 적은 템파베이지만 한 방씩 한 방씩 터지는 큰 것들이 매번 크게 다가오는 템파베이인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큰 거 한 방이 경기의 승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기나긴 연승을 끝내고 어제 볼티모어에게 드디어 패배를 하고 말았었죠. 역시나 민즈였습니다. 이 볼티모어의 에이스 민즈를 상대로 단 1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오클랜드가 어제 8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 13연승이라는 연승 기간 동안에 이 팀의 타자들은 엄청난 기량을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기량 상승이 한 번의 패배로 다시 한번 끊길 것 같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내 오클랜드 타격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템파베이 리치일과 머나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리치일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1승 0패 8.82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리운도 승리운이지만 패배운에서 더 운이 좋았던 리치일이죠. 직전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상대로 2이닝 4피안타 4실점을 하면서 조기강판 당했는데 패전을 면했고 그 전경기 텍사스전에서도 4.1이닝 7피안타 2피홈런 4실점을 했는데도 패전을 면했었던 이 리치일입니다. 개막전에서도 리치일은 4피에 4실점을 하고도 또 패전을 면했었죠. 이 4실점하고 계속 패전을 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리치일인데 분명히 이 성적과는 관련이 없는 ERA와 관련이 있는 내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빠른 공도 90마일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가장 의존도가 높은 커브볼이 그래도 지금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는 리치일인데 이 커브볼의 헛스윙이 잘 나오지 않고 유인구에서 타자들이 잘 참아낸다면 볼넷이 늘어나고 결국 허용하게 되는 이 큰 거 한 방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리치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조금 이닝을 책임졌던 나머지 3경기에서 리치일이 홈런을 매경기 허용하며 4개를 총 허용했다는 점에서 장타 허용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 상대팀인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 머나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2승 1패 3.04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1마일 빠른 공과 84마일의 체인지업 그리고 80마일의 커브볼을 사용하는 3피치 유형의 투수이며 이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7이닝 6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이 오클랜드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었던 이 머나였습니다. 지금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닝을 6이닝 이상 책임져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머나야기에 내일 침묵해 있던 템파베이 타선에 의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본다면 내일도 호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이 머나야의 피칭인 것 같죠. 이 개막전에서 휴스턴에게 분명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 다음 휴스턴 등판부터 재활약을 꾸준히 해주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머나야의 피칭이 내일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나야는 직전 경기에선 플러스 피칭을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가장 인상 깊게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템파베이는 좋지 못합니다. 카스텔로와 페어뱅크가 부상으로 이탈한 시점에서 나머지 불펜들로 기대를 할 수 있기는 어렵다라고 조금 보여지는 것 같죠. 이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로모와 고에라 그리고 코랄렉을 사용하면서 이 3명의 불펜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오클랜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오클랜드의 불펜의 핵심은 결국 패틱과 퍽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의 투수의 활용은 내일도 데미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클랜드의 불펜의 필승조가 분명히 건재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템파베이는 어제와 같이 토론토의 경기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죠. 이 불펜에서도 우위가 결국 오클랜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일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경기를 정리하자면 결국엔 오클랜드가 많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오클랜드가 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타격에서도 타격이지만 역시나 불펜에서의 힘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었죠. 선발에서조차 우위를 가져가는 오클랜드라면 불펜 선발 타격에서 모두 템파베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는 직전 경기에서도 타격이 침묵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에 오클랜드가 연승이 한번 끊기면서 똑같이 침묵한 타선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 기대치에 있어서 조금 더 높다는 점은 오클랜드가 가져갈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만큼은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오클랜드의 승리 또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으로의 승리까지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메이저리그 텍사스와 LA 인절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텍사스는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코팩에게 꽉 막히며 결국에 8대4로 경기 초반에 많은 실점을 하며 패배를 하고 말았고, 이날 경기에서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까지 이어진 타선에서 계속 안타를 뽑아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텍사스의 타선이며, 이 내일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에서 득점을 기대를 하고 싶지만 이 상대가 조금 강력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상대인 LA 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4대2의 승리를 거두며 경기 후반에 클러치 상황에서 8회 9회 1점씩을 각각 추가를 하며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날 경기에서 타격감은 중심 타선에서보다는 이 하위 타선과 이 리드오프 타선에서 분명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오타니는 또다시 홈런을 기록하며 내일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데 타격에서도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도 이 오타니의 활약은 분명히 눈부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의 선발 투수는 라일즈와 오타니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팀인 만큼 내일 경기에서는 오타니를 타석에서 보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로 등판한 만큼 그 기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이 오타니는 먼저 이번 시즌 2경기 나와서 승패 없이 1.04라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을 시작으로 계속 4이닝 정도씩을 던져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선 4이닝 1피안타 볼넷을 6개 기록했음에도 무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타니 만큼 초반에 볼넷을 먼저 내주는 쪽은 이 오타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회에 위기가 있을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위기만 벗어나고 자신의 포인트만 찾아낸다면 내일 경기에서도 이 100마일에 가까운 빠른 공과 함께 이 빠른 스플리터를 던지면서 타자들의 방망이를 계속해서 헛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죠. 따라서 내일 오타니의 핵심은 이 1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상대인 조던 라일리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1승 1패 4.64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3마일의 빠른 공과 85마일의 슬라이더, 80마일의 커브볼을 가장 많이 던지면서 대부분 3피치 유형으로 가져가는 라이즈인데, 직전 경기에서 LA 인저스를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1홈런 3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었던 기억이 있는 이 라일리입니다. 또다시 LA 인저스 경기에서 다시 등판하는 만큼 이 반등을 노리고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LA 인저스가 어느 정도 공략선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무실점 피칭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점은 각오를 하는 피칭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라일즈이며, 이 라일즈가 그래도 대량 실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면 이 피장타입니다. 이 라일즈는 매 경기 4경기 등판한 동안 이 홈런을 매 경기 기록을 했었으며 이 총 5개의 피홈런을 가지고 있죠. 4월 10일이죠. 샌디에고전에 2개의 피홈런을 기록한 것을 빼면 나머지 3경기에서 각각 1개씩의 홈런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홈런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내일의 라일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직전 경기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는 디제우스, 마틴, 스볼즈, 헌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 이 등판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스볼즈와 이 마틴이 내일 등판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이 내일 경기에서 결국 핵심 불펜이 될 선수는 케네디와 그 다음에 조던 킹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필승조로 역할과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3명이 존재하는 만큼 내일 경기에서 불펜 자원에서 텍사스는 이기는 경기라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LA 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 로드리게즈, 메이어스, 그다음 이글레시아스를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투구수가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내일 경기에서도 등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체 기량이 그렇게 좋지 않은 LA 엔젤스의 불펜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왓슨과 이 로웬이 가장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둘이 어제 등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무리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해서 분명히 오타니 이후에 롱릴리프를 한 명을 활용을 한 이후 이 3명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LA 인저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를 정리를 하자면 내일 경기에서 선발에서 우위는 기록상 봐도 오타니가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여전히 극심하게 많게 나오고 있는 이 볼넷 지표는 오타니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볼넷은 경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1회의 위기를 분명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LA 인저스인데, 그 위기를 넘긴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2, 3, 4회, 2에서 4회까지 정도에서는 오타니에게 득점을 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분명히 1회에 볼넷이 많아지고 이 집중타를 맞게 된다면 텍사스가 오히려 먼저 선취점을 얻고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타니가 결국 볼넷을 많이 내보내게 되고 결국 투구수를 많이 못 가져가고 또 4이닝에서 2이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내일 경기에 이 LA 인저스가 이 경기 필승조까지 이어지기 전에 롱리리플을 맡아주는 선수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죠. 텍사스 레인저스가 직전 경기에서 타격감을 어느 정도 보여준 만큼 이 내일 경기에서 오타니의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히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에는 이 텍사스 레인저스의 플러스 핸디캡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플라워티의 7이닝 3피안타 1실점 호투를 앞세워서 5대2로 게임을 승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타격은 분명히 칼슨이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경기력에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이날 오늘도 홈런을 기록하면서 하위 타선에서도 힘을 실어줬던 만큼 세인트루이스가 투타 밸런스의 조화를 최근 갖춰가고 있다라고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이번 직전 경기에서 이 콜로라도를 상대로 12대2로 대패를 하면서 4회 7실점을 한 이후부터 추격 의지를 거의 포기할 정도로 좀 아쉽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이날 득점한 2점은 모두 하퍼의 솔로 홈런이었으며 하퍼가 기록한 2개의 홈런이 필라델피아에겐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콜로라도 원정에서 타격감을 많이 살려냈던 필라델피아였던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조금 원정길을 다시 떠나게 됐지만 타격감을 살려내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나마 희망을 가지자면 하퍼가 타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1할 초중반 때 타율에서 3회 3분 8리까지 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웨인라이트와 휠러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기교파 투수와 파워 피처의 대결이 이루어졌죠. 이 웨인라이트는 90마일의 빠른 공과 74마일의 커브볼, 85마일의 커터, 그리고 종종 던지는 83마일의 체인지업이 주목인 선수이며 이 웨인라이트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실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피홈런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도 이 하퍼나 다른 장타자를 상대로 기록하는 피홈런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 웨인라이트입니다. 이 직전 경기에선 그래도 워싱턴을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1피홈런 1자책점으로 호투를 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막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 웨인라이트 앞에서 조금 사실로 보이는 듯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웨인라이트에게 많은 완벽한 피칭을 바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따라서 이 피홈런을 기록한다면 한 2에서 3실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웨인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면 잭 휠러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1승 2패 3.80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휠러는 이번 직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5.2이닝 동안 5피안타 3피홈런 4실점을 하면서 역시나 피홈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빠른 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공이 몰린다라는 것이죠. 이 매치 전에서도 6이닝 동안 10피안타를 허용할 정도로 피안타율 자체가 너무 높은 이 잭 휠러이기에 최근 투타 밸런스가 좋은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라면 휠러도 완벽한 피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여전히 힐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고속 슬라이더 91마일의 슬라이더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거의 투피치 느낌으로 타자를 상대하지만 종종 던지는 커브볼과 체인지업도 위력을 더하고는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만큼은 또다시 실점은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필라델피아 직전 경기에서 플래터, 헤일, 하워드를 활용하면서 이 경기에 가비질을 조금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필라델피아는 이 잭 킬러가 지금 투타 밸런스가 좋은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많은 이닝을 던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6회나 7회 정도를 막아줄 수 있는 롱릴리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내일 경기에서 이 필승조 중에 롱릴리프의 역할을 해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죠. 네리스가 마무리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알바라도와 콘로드 중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롱릴리프의 역할을 해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필라델피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세인트루이스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 힉스와 레이에스를 활용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에스는 최근 10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5번의 세이브 찬스를 모두 세이브로 활용하며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에서 분명히 과부하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이에스가 25개의 공을 던졌다는 것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는 등판에서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에는 분명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그 외에도 갈레고스 같은 경우가 최근 세인트루이스의 핵심 불펜이 되고 있기에 어제 등판하지 않았다면 카브레라와 함께 좋은 모습으로 내일 경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경기를 정리를 하자면 내일 경기만큼은 조금 클러치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선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그래도 세인트루이스의 웨인라이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 타격에 있어서 필라델피아의 큰 거 한 방이 상당히 무섭게 다가오는 내일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분명히 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타격에서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필승조들이 올라오더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진이 힘이
힘이 있는 내일의 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에 점수가 많이 난다면 섣불리 필승조들을 올릴 가능성도 낮은 만큼 내일 경기에서 조금 더 6회나 7회의 가비지가 한번 생기면서 득점이 더 이루어져 다득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만큼은 오버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